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어제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내용을 좀 언급했습니다.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신인은 대차게 자유한국당의 센 현역 의원인 데 가서 붙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당내 정체성을 둘러싼 당내 경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는 그 본인을 위해서 별로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김남국 변호사라면 아주 센 그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험지 그런 데 가서 붙을 것 같아요.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진단처럼 그럼 김남국 변호사 신인인데 험지로 좀 갈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게 예. 이 훈수의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데요.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 뭐 유시민 이사장 이런 훈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러니까 사다리 날 대로 나와 버린 이 상황에서 지금 김남국 변호사에게 하는 훈수라면 네.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영혼 없는 훈수다. 왜 그러냐면 네. 이렇게 사다리 벌어졌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.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. 또 험지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, 당명이 갑자기 생겨요. 미래통합당의 강세 지역인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낙선하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로 훈수인가라고 하는 점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예. 저도 100% 공감합니다. 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 시점에서 이 정치 신인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러면 정치 신인 험지에 가서 그냥 가서 죽으란 얘기인데 네.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당의 그 지도부에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은 듭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.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얘기, 그다음에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한들 네. 지금 이 어떤 강서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그냥 그 주인공이 아니라 객이에요, 객. 그래서 네. 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김남국 변호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. 네. 뭐냐면 일단 첫째 당도 선택지가 없어요.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이 있는 강서갑을 그냥 단수로 전략 공천을 하지를 않고 추가 공모를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을 전략 공천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 논리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략 공천 카드는 없어요. 따라서 김남국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오늘 오후 6시가 이제 추가 공모 접수 마감 기간인데 이때 그냥 그 접수를 하면 경선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출마 포기든지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. 이렇게 예.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뜨거워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엄연히 초선 금태섭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그 지역을 추가 공모를 받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이고 이거는 금태섭 의원이 그 공수처와 관련한 당론도 좀 어기고 기권하지 않았습니까? 그 법안에. 그다음에 또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제 미운털 박힌 금태섭 의원을 좀 제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. 국민적인 네.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또 여러 뭐 진중권이라든지 이런 그 교수들 대대적인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아뜨거워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럼 다시 하나만 예. 짧게 하나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금태섭 의원을 비록 어떤 그 공수처 설치법안 같은 경우는 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다양성과 민주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례이자 인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.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을 쳐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살아오던 다음에 당연히 공천을 해주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올바르고 정도의 해법은 경선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 지도부 입장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쳐내려고 한다.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공작을 하고 있다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미 이걸 어떤 하나의 어떤 뭐냐면 선입견을 전제해 놓고 접근하는 방법이다.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선입견을 안 가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역 의원이라니까요. 근데 추가 공모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당의 그 공간의 사람 기본 쳐내고 싶은 입장이에요. 거예요.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? 아유, 그럼요. 근데 오늘 뭐 너무나 서른 간단하죠.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는 금태섭 의원에게 오해 말고 당당히 하라 메시지를 전달했다. 이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어떤 봉합이라든지요, 어떤 갈등을 좀 최소화하려는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을까요? 바로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네. 어제 오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. 자격 공천 아니냐. 네. 금태섭을 쳐내려고 김남국 변호사를 자격 공천하는 거 아니냐. 당에서 이런 해석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네. 보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.
이해찬 대표의 심중이 금태섭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,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그게 아니라 네. 당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관리를 할 테니까 경선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당당하게 임해서 결과에 받아들여라.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다. 다만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의 메시지다. 이게 서른 최고위원의 설명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조금 전에 그 김평론가 냈습니다. 그 민주당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민주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그 자리매김하려면 그런 측면에서 그 이른바 조국 정국 속에서의 금태섭 의원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도 존중이 돼야 된다, 평가돼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